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머리 좀 식히고 쉬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의문의 변동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는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교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축약은 뭡니까?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락은요, 갑자기 하나가 사라져요. 그리고 첨가는 갑자기 없던 녀석이 하나 어디서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하나가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은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탈락은 하나가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의문 변동 종류의 큰 분류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받침의 발음, 올바른 받침을 관련해서는 이제 요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입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국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뿐이다. 따라서 끝에 이들 소리 이외의 자음은 7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서 7자음 중 하나로 바꾼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체예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만 없어요? 자, 시옷이 없어요. 시옷만 빼고 기역부터 이응까지입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절 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음절 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받침을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쌍기역이나 키역이나 전부 다 뭐로 된다? 기역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쌍기역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실제 소리가 날 때는 어떻게 된다? 기역으로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괄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건 이제 소리 난다,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티읕,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히읗 전부 다 뭐로 난다? 디귿 하나로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실제로는 디귿 받침. 그 다음에 낮, 밤낮 할 때 그때 그것도 디귿 받침. 그 다음에 꽃도 꽃, 디귿 받침으로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읍 받침도 비읍으로 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만 소리 납니까? 음절 끝. 자, 끝에 올 때만 소리 이렇게 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뒤에 다른 소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연음을 알아야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끝소리가 자음인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끝소리 자음은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된다. 와, 문법은 뭐 이게 법조문처럼 말이 어려워요. 자, 일단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자, 그런데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 말고 또 딴 것도 있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보기 위해서 우리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고 봅시다. 자, 형태소란 일정한 음성에 일정한 뜻이 결합되어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뜻이 결합된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바로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 이상 쪼개면은 뜻이 사라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가 헛웃음으로 썼다. 이걸 형태소로 다 쪼갠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철수. 이건 사람 하나의 이름이죠. 물론 이제 한자로 나누면 뭐 철하고 수라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철, 수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수는 이제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고요. 거기에 가, 그 다음에 헛, 웃다의 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 을, 그 다음에 웃다의 웃, 과거를 나타낸 그 다음에 종결음이 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은 하나지만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형태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집에 갔다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철수가 집에 가,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요 쌍시옷도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형태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태소의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형태소의 종류에는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냐에 따라 나눠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립성, 얘가 혼자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눠주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럼 먼저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나오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그럼 이거 한번 잘 봐야겠어요. 그럼 형식 형태소를 이해하려면 실질 형태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실질 형태소 한번 봅시다. 실질 형태소는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래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뭡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종류는 체언, 수식어, 감탄사, 용언, 어간. 이 말이 더 어렵다. 자, 체언은요, 뭘 체언이라고 하냐?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관형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감탄사는 이런 거 있죠. 감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중에서 실질 형태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네, 명사 중에 고유명사죠. 그래서 철수가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웃다 하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동사에 해당하는 웃이 여기는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웃음에 하나, 웃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웃었다 해서 웃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는 뭐냐? 문법적인 의미를 표시한다.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조사는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접사는 다른 말에 일정한 뜻을 더해 주는데 혼자 못 쓰여요.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가 바로 접사죠. 그 다음에 어미는요, 여기 용언의 어간에 붙는다 그랬죠? 용언에 어간이 있고 뒤에 어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용언에 붙어서 역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가, 을,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건 조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에 붙어서 이제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데요. 접두사 헛이 있죠. 그 다음에 웃다라고 하는 동사에 붙어가지고서 명사를 만들어버리는 명사와 접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 접사예요. 자, 그러면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그럼 이제 어미는 뭐냐? 어미라고 하는 거는 어간에 붙습니다. 어간 뒤에 붙어,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데요. 자, 일단 웃다 에서부터 웃이 어간이고요. 뒤에 어미입니다. 이 어간과 어미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래서 어미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get 이런 것도 어미인데 이거는 이 어말어미 앞에 온다 해서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래서 얘도 어미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뭡니까? 조사, 접사, 어미. 여기서 보면 가, 헛, 을, 어타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립 형태소와 의정 형태소나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해요.
뭐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단어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용언의 어간이 여기서 시질 형태소에 있었죠.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 이제는 자립성 유무로 나누면 뭐로 갑니까? 의존 형태소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제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용언의 어간이다. 용언의 어간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즉 용언의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간 플러스 어미가 하나의 단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있던 실질 형태소가 이번엔 자립과 의존으로 나올 땐 뭐가 와요? 이쪽으로 지금 다 와 있잖아요. 의존 형태소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뭐랑 붙어야 된다? 네, 다른 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어미 아니면은 지금 여기처럼 뭐 접사 이렇게 다른 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만 혼자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어간은 의존 형태소가 된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라는 개념까지 배웠고요. 여기 때 특히 실질에 있다가 의존으로 이 분류 기준 바뀌면 넘어가는 녀석이 뭐라고요? 용언의 어간.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지금은 일단 형식 형태소, 연음을 알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냐, 이제 실질 형태소냐라는 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뭔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소리 자음은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보면 이해하기 편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옷. 네, 옷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죠. 얘 자체는 이제 자립 형태소예요. 그런데 뒤에 이 왔어요. 이 옷, 이는 뭡니까? 네, 조사예요. 지금 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주어를 옷이 만약 이게 주격조사라고 한다면 이게 주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끝소리 자음은 다음 음절로 옮겨서 발음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옷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오시. 자, 뒤에 역시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습니다. 그럼 시옷이 어디로 넘어간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받침 두 개 있죠.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거니까 이 뒤에 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됩니까? 값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시, 뭐 싸다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오면은 된소리 되기라서 뒤에 게 된소리 됩니다. 그래서 값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값슬 됐다가 값 나중에 된소리 되면서 값슬이 되죠. 자, 여기도 달기 해서 여기 뒤에 있는 소리가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더 연음이에요. 자, 그런데 연음은 의문의 변동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네, 뭐 거의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 해서 의문의 변동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설명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자, 우리 좀 전에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 배웠었죠? 자,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네, 앞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뀐 후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뭔 소리입니까 지금? 네,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뀐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요? 네,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앞에 뒤에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연음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옷, 안. 근데 이거 오산으로 발음하는 사람 없어요. 뭐로 발음합니까? 오단어로 발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안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어때요? 네, 실제로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안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로 바뀐다?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이 돼요.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단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겉에 입는 옷을 뜻하는 웃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형식이고 이 뒤에 있는 옷은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돼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디귿이 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우돛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뒤에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을 하냐 안 하고 연음하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이거 똑바로 발음해요. 한국 사람이면 이거 오단을 갖다가 오산으로 발음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아니 오시 할 때는 시인데 오단 할 때는 왜 단이야? 이걸 이제 설명할 때 그건 말이야. 이거는 형식 형태소고 이건 실질 형태소인데 그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태소까지 여러분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겹받침은 어떻게 발음하지? 네, 이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음군 단순화 이거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였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인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여기 보면 다 자음 2개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하나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2개가 합쳐져서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2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1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음 탈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받침을 발음할 때 쓰이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큰 분류가 다릅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 즉, 겹받침, 받침이 2개 있으면은요, 그 중에 하나만 발음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음 앞 또는 어말. 자, 자음 앞이나 어말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아까 앞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발음됐어요? 얘가 이쪽으로 연음이 됐죠. 그런데 자음 앞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로 연음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면 닭 중에 뭐 이런 닭 있잖아요. 오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더 이상 뭐 넘어갈 데가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겹받침의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의 발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음이 안 되는, 연음 불가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음도 불가하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요, 뭐 첫째 자음만 된다, 둘째 자음만 된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봤다가 여러분 갓 이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다 갑이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내 이거 갖다가 뭐 안흐네 뭐 이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할따라 그러지. 이거 다 뭐
핫다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살로 읽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요건 좀 있을 수 이거 뭐 을지 아니에요. 읍지예요. 읍지. 그래서 리을 피읍 중에 피읍만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비읍으로 소리 나고요. 그 다음에 찌는 뭐예요? 요거 네, 얘가 지금 그드브 비읍 소리잖아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즈 소리가 오면은 된 소리 되는 된 소리 되기 현상까지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리을 기억 받침은 딱 요거만 하나 놔주면은 다들 읽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좀 잘 못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거 갖다가 달이라고 있는 학생 없습니다. 그죠? 리을 기억 받침은 뭡니까? 기억으로 소리 나요. 자, 리을 기억 받침. 일단 닭을 기억하면 됩니다. 닭. 닭 갖다가 달이라고 발음 안 한다. 뭐 어떤 학생들 뭐 교실에서 이거 수업하면 닭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기 영어에서 이런 거나 발음할 때 가능한 거지. 국어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혀 굴리면서 이거 가능해요 하지 말고요. 하나만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고기라고 그러지 닭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흘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흙이에요. 흙.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니까 닭과 흙과 그 다음에 근데 이거 틀리는 사람 많아요. 이걸 갖다가 물이 참 맑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다예요. 그럼 책은요? 이거 뭐라고 해? 읽다? 아니에요. 읽다예요. 읽다. 기억으로 발음해야 돼. 이거 기억. 단 리을로 발음할 때가 언제 있느냐?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즉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즉 용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동사하고요 형용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중에서도 또 조건이 뭐야? 어미가 기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요. 막다. 그런데 개가 오니까 기억세로 하죠. 그럼 뭐예요? 말개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뭡니까? 물다가 아니라 뭐예요? 묵다예요. 묵다. 묵다다가 뒤에 고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뭐로 발음한다? 물고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늙다예요? 늙다예요. 늙다. 그러다가 뒤에 고가 오니까 리을로 발음한다. 그 대신에 또 하나 있죠? 전부 다 뒤에 뭐가 돼요? 다 기억이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경우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리을 기억의 받침은 다 뭐로 읽는다? 기억이다. 그래서 물이 참 맑다가 아니라 막다. 책을 읽다가 아니라 읽다입니다. 궁금한 사람은요.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네, 리을 비읍 받침은요. 일단 리을로 발음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덟, 넓다. 그래서 넓다가 아니에요. 넓다예요. 그런데 특이 경우, 네, 한제나 국어에서는 특이 경우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중요하죠. 항상 문법에서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예외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넓다는 즉 넓다는 리을 받침하는데 넙죽하다. 이거 널쭉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넙죽하다래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넓다에서 온 건 맞는데 그 뒤에 죽하다가 붙으면 넙죽하다가 돼요. 비읍 받침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널뚱구다가 아니라 뭐예요? 둥글다가 붙으면은 넙 해서 비읍 받침이 납니다.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거 두 개는 외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딴 애들은 전부 다 리을로 나는데 얘만 발로 밟다가 아니라 밟다예요. 그래서 발로 밟다, 밟게, 밟는. 그래서 이렇게 비읍으로 소리 납니다. 얘는 나중에 비읍이 니은 때문에 이제 울림소리 비음화 돼가지고 미음 되는 건데 이거 비음화 될 때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슬슬 외우게 등장하죠. 장권 단순화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비음화 보겠습니다. 비음화라고 하는 건 비음 뭐였죠? 비음 3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네, 맨 앞에 입술에서 나는 비음, 미음. 그 다음에 혀끝에서 나는 비음, 니은. 그 다음에 저기 연국에서 나는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비음, 이응. 그래서 뭐는 응 하는 소리 이렇게 3개가 있었죠. 자, 비음화라는 건 뭐냐? 비음 아닌 녀석이 비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비읍, 디귿, 기억이 미음, 비음, 미음, 니은과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비음, 니은 앞에서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소리 난다. 자,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뭐냐면요. 다 보세요. 비읍이 미음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비읍이 니은 만나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비읍이 니은 만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디귿 소리도 어떻게 돼요? 미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비읍 니은 만났어요. 얘도 디귿이 미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기억인데 미음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얘는 뭐부터 겪어요? 일단 자음군 단순화부터 돼가지고 일단 흑이죠. 기억이 니은부터 만나가지고서는 이응이 돼버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뒤에 온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이. 다 뒤에 온 애들이 비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음운의 변동은요. 뭔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얘네 비읍 디귿형 뭡니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파열음이잖아요. 야, 파열하다가 비음 냈다가 이거 힘들어. 전부 다 통일해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식당에서도요. 통일하면 빨리 나오잖아요. 메뉴 통일하면 빨리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발음 방법이 비슷하게 바뀌면은 말하기 편해져요. 여러분 일단 혓바닥은 입은 굉장히 게으르다. 그래서 입은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발음하기 편하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입이 자기가 발음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읍, 디귿, 기억이 바로 비음 앞에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비읍이 니은으로 바뀌거나 비읍이 이응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자음 체계표 한번 볼래요? 자음 체계표 보면 뭐예요? 자, 자음 체계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자음 체계표 한번 볼게요. 자음 체계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비음 있죠? 자, 비음이 있는데 비읍은 뭐로 바뀐다? 미음으로 바뀐다. 디귿은 니은으로 바뀐다. 기억은 이응으로 바뀐다. 즉 전부 다 뭡니까? 같은 조음 위치에 파열음들이 같은 조음 위치에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같은 조음 위치인데 야 거기 방법이 파열하고 비음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 안울림하고 울림 너무 차이 나네.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다 통일해가지고 바꿔버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비음화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다? 발음 편하게 하려고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과 미음 이음과 리을이 만나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래서 원래 리은 뭐예요? 유음이죠. 그런데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비음합니다. 그 다음에 비읍, 기억, 비읍, 디귿, 기억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이 되고 다시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은을 닮아서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요. 섭리죠. 섭리를 한번 볼게요. 섭리 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뭐로 바뀝니까? 얘가 야야 걸 리을 너무 힘들어. 왜냐면 리을 같은 경우에 소리가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음은 하나밖에 없죠. 리을 하나밖에. 그래서 얘를 야 너 일단 비음으로 바꿔봐 해서 섭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 너는 왜 안울림 소리 그러고 있어. 야 너도 빨리 바뀌어. 그래서 얘가 얘를 바꿔요. 그럼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섭리예요. 그게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비읍 디귿 기억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소리 난다.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면리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된 얘 때문에 리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비음화시켜서 니은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백로, 얘가 발음이 백노가 된 다음에 백노가 됩니다. 백노.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비음화까지 살펴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인트로 그 다음에 뭐 저기 끝나는 화면도 못 집어넣었네요. 오늘은 그냥 핵심만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